자, 오늘은 알카리 금속에 대해서 할 거예요. 알카리 금속은 일조 원소 중에 여기 수소를 제외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등이에요. 리나야 칼로 째버려. 리나 칼로 쎄. 이렇게 하면 돼요. 주기율표 1쪽에서 수소 제외하고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그래서 리나 칼로 째 이렇게 외워요. 자, 모두 최각전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전자 한 개 잃으면 비활성 기체 같은 전자 배치가 되고요. 전자 한 개 잃어서 일가 양윤이 되기 쉽다. 자, 리튬도 최각전자 하나 잃어버리고 일가 양이온,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고요. 나트륨도 최각전자 하나 잃어버려서 자, 네온 같은 전자 배치가 되고 나트륨 일가 양이온이 됩니다. 자, 얘도 최각전자 하나 잃어버리고 칼륨 이온이 되면서 자, 최각전자가 8개, 아름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면서 안정화돼요. 그러니까 얘네 리나칼루스에는 이온이 더 안정적이다. 자, 성질은 같은 주기에서 이온에너지가 작아. 이온에너지가 작으니까 양이온이 잘 돼요. 양이온이 잘 된다. 전자 친화도가 작아. 전자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여친 친화도가 작다. 여친 적다. 그래서 전자를 잃고 양이 되기 쉽다. 반응성이 굉장히 큽니다. 잔 상태에서 원소로 존재하지 못해요. 산소와 같은 원소와야 결합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Na2O, NaCl 등 물과 격렬히 반응해서 수기체 발생합니다. 수용액은 강염기성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에 리나칼루스가 들어가면 물과 반응해서 LiOH, NaOH, KOH 염기성이 됩니다. 염기성, 강염기예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수기체 발생해요. 화학식은 좀 외워두세요.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 자, 이쪽으로 할수록 껍질수가 점점점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핵과 원자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점점 작아져요. 그럼 전자들이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이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주기가 커지면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집니다. 자, 리나칼루스의 반응성이 이쪽이 커요. 원자만 클수록. 자, 하지만 녹는적분점은 반대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원자가 작고 점점 원자가 커집니다. 그럼 원자 간의 결합에서 핵간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인력이 이쪽이 커요.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은 이쪽이 커요. 그래서 반응성과 녹는 점 끓는 점은 반대다. 기억해. 반대다. 자, 같은 쪽에서 원자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이 점점 커집니다. 원자 반지름이 커지니까 이온에너지가 작아져요. 전자를 쉽게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커지고요. 반응성이 클수록 물 공기가 빠르게 반응해서 화합을 형성합니다.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너무 커요. 산소, 물과 격렬히 반응합니다. 물, 산소의 접촉을 막기 위해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보관해야 돼. 만약 물과 닿으면 팍팍 금방 반응해요. 다음 할로젠 원소. 얘는 17조 원소입니다. 프렴부아 이렇게 외워요. 프렴부아. 자, 이 할로젠 원소는 앙금 생성 반응을 하는데 은이온은 염화이온과 반응해서 AgCl, 엔젤 흰색. 은이온이 브로민이온과 반응해서 AgBr, 애기부르르 연노랑 이런 앙금도 만들고요. 모두 최각전자가 7개입니다. 그래서 전자 한 개 얻으면 비활성 기체 같은 전자 배치가 돼서 일가 음이온이 되기 쉽다. 자, 그러면 플로린은요, 최각전자 7개예요. 그래서 전자 하나 얻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면서 안정화됩니다. 일가 음이온. 얘도 최각전자가 7개예요. 그래서 전자 하나 얻어서 아론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면서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염화이온은 일가 음이온. 자, 같은 주기에서 이온화이즈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이온화이즈가 크니까 전자 떼내기 어려워. 그래서 양이온 잘 안 돼. 전자 친화도가 크다? 여친 친화도가 크다? 그러면 전자 잘 받아들인다. 전자 잘 받아들인다. 그래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 반응성이 커서 자연 상태 대부분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고요. 상으로서 두 원자가 결합해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F2, Cl2, Br2, I2 이렇게 존재해요. 얘네들은 최각전자가 7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 플로린이 또 7개. 그래서 한 쌍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공결합을 형성합니다. 염소도 마찬가지고요. 브로민, 아이오딘. 다음 알칼리 금속이나 수소와 반응해서 염을 생성하거나 수소함을 생성해. 알칼리 금속이 리, 나, 칼, 루비듐, 세슘 이렇게 있고요. 할로젠 원소가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결합을 형성해. 그래서 요런 결합, 요런 결합, 요런 결합. LiF, LiCl, LiBr, NaF, NaCl, LaBr 이런 식으로 결합을 형성한다고.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가.
다음 수소와 반응해서 수소 화물을 만듭니다. 자, 할로젠 원소. 자, 뭐가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그러면 HF, HCl, HBr 이런 식으로 간다고. HI. 오케이. 이 할로젠 원소의 반응성은 플루오린 쪽으로 갈수록 커요. 이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더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커요. 그 다음에 노른자끈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갈수록 분자량이 커. 분자량이 커지면 분자 간의 인력, 분산력이 커져. 인력이 증가돼. 인력이 증가되니까 얘네들이 노른자끈점이 높아진다. 역시 반응성과 노른자끈점 반대. 이렇게 외워두면 돼요. 그래서 하나만 외워두고 나머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가 작을수록 원자번집이 작고 전자 친화도가 커서 전자를 얻기 쉬워. 그래서 반응성이 커. 염소의 전자 친화도는 플루오린보다 크다. 이건 또 뭔 소리냐? 반응성이 클수록 알칼리 금속, 수소가 빠르게 반응한다? 그럼 이 내용 보자. 자, 전기 음성도는요, 누가 크죠? 그렇죠. 무조건 플루오린이 염소보다 커요. 자, 전자 친화도는 염소가 더 크대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플루오린은 K-L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야 돼요. 전자가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염소는 K-L-M 껍질에 전자가 들어갑니다. 공간이 훨씬 여유로우니까 이쪽이 전자를 더 잘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염소가. 하지만 반응성은 다시 플루오린이 크대요. 자, 이거 외울 때는 자, 전자 친화도만 예외. 나머지는 무조건 플루오린이 크다.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반응성이 이쪽이 크대. 왜냐하면 얘네들이 다 이온자 분자로 존재해. 그러면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얘가 끊어지고 다시 반응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면 플루오린 반응성이 염소보다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정리하면요. 할로젠의 반응성을 고려할 때는 전자 친화도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할로젠 원소는 상온에서 이온자 분자로 존재해. F2, Cl2, Br2, I2. 자, 반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자 결합이 끊어져야 하고요. 두 개 원자를 댄 후 전자를 얻어 음용이 된다. 이때 관여하는 모든 에너지를 고려하면 플루오린 반응성이 염소보다 크다.